네, 이번 영상에서는 오로라 스킨 PC용 메인 화면에 간단한 기능을 추가해 볼 거예요. 최근본 상품 보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붙이면서 웹 API에서 제공하는 패치를 사용해 샵 API로 호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이때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새거 문서도 함께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샵바의 리액트 컴포넌트,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영상에서 봤었죠? 스킨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컴포넌트인데요. 해당 문서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패치받은 적응력 웹 프로젝트를 에디터로 열어주세요. 에디터로 일단 코드를 열어주고요. 먼저 완료된 화면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사이드 메뉴가 있죠. 최근본 상품 보기 버튼과 상단으로 이동하는 탑 버튼이고요. 탑은 바로 상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네요. 이제 최근본 상품 보기 보시면은 현재는 최근에 본 상품이 없기 때문에 최근본 상품이 없습니다. 노출이 되네요. 자, 그러면 상품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잘 노출이 되네요. 상품 리스트가.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테두리와 삭제 버튼이 나타나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잘 삭제가 되고요. 자, 최근 상품 보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샵 API가 있는지 한번 가이드 문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에서 샵 API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프로덕트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리센트 프로덕트 이렇게 보시면은요, 비회원용과 회원용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전체 살펴보고 적응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시간관계상 저는 비회원 최근 본 상품 조회하기 API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쿼리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항목들이 쭉 있죠.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미리 에셋 파일들을 좀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파일들과 필요한 이미지 파일들과 이제 리센트 프로덕트 사이드 내브라는 스타일들을 추가를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임포트를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저는 프로덕트 디테일이 화면 페이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src 하위에 페이지스 하위에 프로덕트 디테일에 있었던 이 프로덕트 디테일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었어요. 물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고 임포트 되는 컴포넌트들 경로를 수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덕트 디테일 일단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다른 곳들은 다 src 하위에 있는 페이지스에 접근을 하지만 프로덕트 디테일의 경우에는 이제 PC 하위에 존재하는 페이지에 바로 접근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바꿔 주었습니다. 저는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고요. 그럼 바로 개발을 시작을 해볼게요. 컴포넌트에 제일 먼저 확인을 했던 사이드 내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사이드 내부를 만들고요. 그리고 탑 버튼이 있었죠? 그리고 리센트 프로덕트 이렇게 세 가지를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를 해주고 저는 여기에서 클래스 네임을 사이드 내브라고 지어줬고요. 탑 버튼이 먼저 오죠. 탑 버튼을 먼저 오게 해주고 리센트 프로덕트 버튼이 오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바로 버튼 리센트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모달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리센트 프로덕트 BUTTON의 아이콘 아마 스퀘어 라는 클래스 네임을 주고요. 탑 버튼의 경우는 바로 버튼을 주고 탑 버튼의 아이콘 스퀘어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기능도 추가를 해줘 볼까요? 여기에서는 온 클릭을 하게 되면은
scroll to top 이라는 함수로 호출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util에 존재하고 있어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클릭을 했었을 때 scroll to top 이렇게 이동을 하죠. 자, 이 사이드 메뉴는 저는 컴포넌트 레이아웃에서 노출이 되도록 추가를 해줄 거예요. 보면 푸터 상위에다가 사이드 내부를 추가를 해줍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사이드 내부가 잘 걸렸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사이드 내부가 잘 불렸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인덱스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사이드 내부를 주고요. 디폴트로 사이드 내부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화면을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거는 완료된 화면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은 잘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센트 프로덕트 버튼을 이쪽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는 유즈 스테이트로 모달을 오픈하는 값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이 네이밍을 조금 간단하게 지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멋진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모달을 가지고요. 토글을 해주는 걸 만들어 줄 거고요.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이 값을 갱신을 해줄 거예요. 이 값으로 해주거나 리브 값으로 해주거나. 네. 그럼 바로 클릭했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모달이 열려야 되겠죠? true로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에서는 타이틀 모달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저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서 shows 조건으로 이제 show 모달을 추가를 해주고요. show 모달이 true인 경우에는 true인 경우에는 타이틀 모달을 노출을 해줘야겠죠. 타이틀 모달 한번 인터페이스 확인을 해볼게요. 클래스 네임, 타이틀, children 이렇게 받고 있네요. 저희가 필요한 건 딱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전달을 해줄게요. 자, children으로는 일단 아마 상품 목록이 들어오겠죠? 상품명이랑 상품 이미지랑 상품명이 이렇게 노출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버튼이 클로즈 버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를 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클래스 네임은 리센트 프로덕트 모달, 타이틀은 최근 본 상품, 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잘 노출이 되었죠. 이제 끌 때는 저희가 아직 이거를 추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글 모달을 꺼줘야겠죠? i에다가 클래스 네임은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 보시면은 네, 닫기 버튼 정상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사이드 내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센트 프로덕트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서 JSX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저는 최근 본 상품은 여러 컴포넌트에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리센트 프로덕트 프로바이더를 만드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보통 뭐 유즈 리듀서를 만들어서 추가를 하기도 하죠. 저는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스트 리센트 프로덕트 스테이트 컨텍스트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자, 동일한 이름으로 많이 만들어졌네요. 동일한 이름에다가 액션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칠드런을 주고 리센트 프로덕트 컨텍스트에다가 프로바이더 주고 리센트 프로덕트 액션 컨텍스트 이렇게 감싸주고요. 그리고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커스텀 훅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런 네,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맞죠? 컨텍스트가 없으면 스로우 해줘, 인밸리드라는 거를 알려줘. 만약에 존재하면 다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동일한 내용의 이번에는 액션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에서는 프로바이더를 넘겨주고요. 하나 더. 프로덕트를 넘겨주고 그리고 이외의 것들도 같이 넘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제가 작성하는 이 프로바이더 패턴은 저희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state 해서 저는 맵으로 일단 상태를 관리를 할 거고요. 프로덕트 맵을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리센트 프로덕트를 조금 더 편하게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유즈 메모 추가를 하고요. 조금 프로덕트 맵이 변경이 되면은 만약에 프로덕트 맵 사이즈가 없으면 빈 값을 리턴을 해주고 있다면은 이렇게 프로덕트 맵에 밸류즈를 꺼내줘. 이렇게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겨줘야 되겠죠? 밸류로 한 번에 내려갔어요. 자, 이제 스테이트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액션이 필요하죠? 일단 저는 패치 리센트 항목을 프로덕트 항목을 가져올 수 있는 패치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얘는
비동기로 제어를 해줄 거고요. 만약에 몰에 랭스가 없으면 굳이 API를 호출을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await로 해서 fetch HTTP request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는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til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이고요. 보시면은 fetch API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URL을 받고요. 베이스 URL도 받네요. 이 베이스 URL은 넘겨주지 않으면은 샵 API의 베이스 URL 세팅이 바로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샵 API 이외에 다른 외부 API를 호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다 베이스 URL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URL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샵 API에서 제공하는 URL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오류를 흘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오류를 흘려 보내게 되면 리액트 컴포넌트에 에러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에러 바운더리에서 이 오류를 캐치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공통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util 함수 이 fetch는요, fetch HTTP request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고도화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 아예 삭제하고 그냥 fetch만 간단하게 호출을 하겠다 하시면은 그렇게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무방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거를 바로 활용을 해서 API를 호출을 해볼게요. 아마 게스트 프로덕트 리센트 프로덕트였던 것 같고요. 이제 쿼리를 보냈어야 됐고 몰 넘버를 보내고요. 솔드 아웃이 들어갔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문서에서 recent product 맞고 솔드 아웃 이거를 보냈어야 됐네요. required. 저는 옵션은 필요 없기 때문에 false로 보낼게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호출을 해온다면 업데이트 프로덕트 맵 뭔가 값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업데이트 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product.length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set 프로덕트 맵을 new 맵으로 리셋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set 프로덕트 맵을 priv 맵을 받아서 return product.reduce를 사용을 해서 초기 값은 new 맵으로 priv 맵을 누적을 시켜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는 이름을 좀 간단하게 짓는데 여러분들은 멋지게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ACC 맵에는 셋을 해주게 될 거고요. 프로덕트에 프로덕트 넘버를 주고 여기에다가는 프로덕트 그리고 리턴 맵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fetch 같은 경우에는 use effect. 자, 처음에 화면이 렌더가 되면은 초기에 한번 호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줄 건데요. 자, 어떤 값으로 해줘야 되는가? 로컬 스토리지에 저희는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셋을 할 거예요. 무슨 셋? 자, 저는 상수로 하나 선언을 해둘게요. recent product knows 이거는 이 친구를 받아서 나는 이 아이템의 친구를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parse json.parse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추가가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초기에 추가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즈 이펙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무엇이냐면 프로덕트 맵이 변경이 되면은 이제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줘야겠죠. 이거 잘못했네요. 긴 아이템이고 여기에서는 set 아이템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이슨 키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리센트 이렇게 하고 제이슨 parse 해줘서요. 자, 이 값을 넘겨줄 거예요. 프로덕트 맵에 키는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로컬에다가 세팅을 하고 하면은 되죠. 자, 이제 액션을 추가적으로 외부로, 이거는 내부에서 지금 사용을 했던 액션들이고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액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센트 프로덕트 add 리센트 프로덕트 by 프로덕트 넘버를 받아오고, 만약에 프로덕트 넘버가 없으면 리턴을 하고요. 만약에 프로덕트 맵이 has 갖고 있어 프로덕트 넘버를, 그러면 굳이 우리가 API로 호출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fetch 나머지인 경우에만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등록하는 거는 끝났어요. 그럼 remove recent product by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product number 마찬가지로 주고요. 만약에 product number가 없다면 리턴이 돼야 하고요. product.delete를 하게 되면은 product key 해주고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겠죠. 무엇을 업데이트를 할 거냐? 현재 프로덕트 맵의 values 값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 전달해줄 값은 value 값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프로바이더는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완성이 되었으니 한번 연동을 시켜볼까요?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자, 프로바이더는 현재 사이트 내부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프로덕트 디테일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전체적으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리센트였죠. 네, 이렇게 감싸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센트 먼저 상품 상세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프로덕트 넘버가 0보다 크다면 여기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add를 해줘. 리센트 프로덕트 by 해서 프로덕트 넘버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한번 use recent product action이었죠. 액션에 있겠죠. add는 add recent product by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게는 이제 사이드 내부에서 recent product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ent 여기 아니었죠? 여기죠? 이거 아니죠? 여기죠? 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use recent product state를 호출을 해와서요. 여기에서
프로바이더에서 전달해줬던 리센트 프로덕트를 이렇게 꺼내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줄 거예요. 바라보는 조건인데 만약에 랭스가 0보다 크면 이거를 보여주고 false이면 empty recent p 해서 recent product notice가 아마 맞을 거예요. 한번 제가 클래스 네임을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recent product에서 notice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되어야 하네요. 자, 일단 false인 경우에는 빈 화면을 보여주면 되고요. 있는 경우에는 그냥 UL을 보내주면 돼요. 보여주면 돼요. 자, 여기에서 li인데 마찬가지로 recent product 가 맞을 거예요. 그쵸? recent product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클릭을 했었을 때 바로 상품 상세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링크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네, 저희가 맵을 안 썼네요. 자, recent product.map 프로덕트를 보내주고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to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프로덕트 디테일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P로 하게 되면은 클래스 네임 프로덕트 디테일의 타이틀이 되겠죠. 프로덕트 네임. 저는 조금 이거를 구조분해 할당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해줄게요. 프로덕트 네임, 프로덕트 넘버, 이미지 URL.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거를 빼먹었죠? 이거 조금 줄이고요. 키를 주지 않았네요. 유니크한 프로덕트 넘버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저는 네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지가 먼저 왔었죠? SRC에는 이미지 URL에 첫 번째 거를 꺼내줄 거고요. 프로덕트 네임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노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류가 발생을 하네요. 제가 뭔가 실수가 있었나 봐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오류 화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해줘야 되는데 파스를 해줘서 발생했던 오류였어요. 자, 수정을 했고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본 상품 보기 눌렀으면은 제가 컴포넌트 연동을 안 해줬네요. 그쵸? 사이드 내부에서 다시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덕트. 다시 볼까요? 네, 열면은요. 유즈 컨텍스트가 없대요. 유즈 컨텍스트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유즈 컨텍스트. 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최근본 상품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저는 텍스트가 노출되기를 원했는데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주질 않았네요.
자,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보시면은 네, 최고본 상품이 없습니다. 잘 노출이 되죠? 그런데 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제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먼저 스타일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프로덕트 다 해주고 링크 여기에서 클래스 네임이 빠졌죠? 프로덕트 디테일 이미지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하나 더 빠진 게 있었어요. 바로 버튼이었습니다. 클래스 네임은 프로덕트 디테일. 여기서는 바로 그냥 딜리트로 해볼게요. 딜리트 버튼. 여기 보니까는 링크도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있었네요. 리센트 프로덕트 링크를 추가를 해주고요.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최근 본 상품이 없고요.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서 딜리트 버튼에 제가 저거를 추가를 안 해줬어요. 핸들러를 클릭을 했었을 때 컨스트는 유즈 리센트 프로덕트 액션에서 리무브 리센트 프로덕트 바이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최근 본 상품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네, 삭제는 되는데 스타일이 좀 이상해요. 자, 일단 리센트 프로덕트 이거를 삭제를 해보고요. 여기에서 사이드 내부에서 아이고 이게 아니죠. 여기에서 클래스 네임 리센트 프로덕트 모달 잘 들어갔고요. UL과 UL에 리센트 프로덕트 노티스였네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리센트 프로덕트가 이렇게 맞고 리센트 프로덕트 링크가 들어가고 리센트 제가 이상한 걸 적어놨네요. 왜 적어놨을까요?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서 클래스 네임을 수정을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게 아니고 자, 로컬 보시면은 최근 본 상품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된 것도 되고 마우스 올렸을 때 호버됐을 때 이제 보더랑 딜리트 버튼이 나오고요. 잘 삭제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기능까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쇼핑몰에 적용이 되려면 메인에 머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저랑 같이 메인에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부터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볼까요? CI/CD 들어가서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네, 체크박스가 3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푸시가 다른 곳에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푸시, 오리진, 네, 메인에다가 바로 해볼게요. 하면은 자, 러닝이 돌고 있죠? 이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래 기다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3개가 뜨면은 정상적으로 쇼핑몰에 적용이 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샵 API 셀거 문서 그리고 샵바이 리액트 컴포넌트 문서를 활용해 기능을 추가해 봤습니다. 알려드린 가이드들을 잘 활용하셔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나만의 멋진 스킨을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